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로 증명하는 GK 롤업 MSM 네트워크 팀의 팀장을 맡은 유인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팀장을 맡은 유인선이라고 하고요. 문상원님, 윤필립님, 최경환님, 최원재님 이렇게 총 5명이서 한 학기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저희가 새로 고안한 이 MSM 네트워크라는 아키텍처인데 조금 백그라운드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왜 고안을 했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그래서 이 MSM 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벤치마크를 한 결과와 더 나아가서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치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블록체인에는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록체인의 중요한 이 3가지 요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큐리티, 스케일러빌리티 3가지 중에서 어느 2가지를 만족시키면 나머지 하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인데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일단 노드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시큐리티는 확보를 했지만 여전히 느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아직 좀 더 향상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레이어 2를 중심으로 한 방향성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펄트 프루프 방식도 있고 밸리디티 프루프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온체인에 올리느냐 아니면 오프체인에서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레이어 2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GK 롤업에 해당하는 아키텍처이고요. 혹시 이제 GK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프루버가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프루버가 이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증명을 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K라는 기술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원 인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익명 프로토콜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GK가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이 스케일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GK에서 증명을 하는 방식 자체가 베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검증하는 과정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을 스케일링하는 쪽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K 롤업이고 GK 롤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2에서 발생한 트랜잭션들을 L1에 올릴 때 이 트랜잭션들에 대한 유효성을 이 GK를 활용한 프루프로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1에서 그 프루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 GK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허들이 되고 원래는 이 앱별로 그냥 D앱별로 이 모든 그 D앱별로 서킷을 다 짰어야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쉽게 생각해서 컨트랙트 개발자가 GK 서킷까지 같이 짜야 되는 엄청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GK EVM과 같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GK EVM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별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EVM 단에서 모든 그 트레이스들에 대한 유효성을 모든 과정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제 GK EVM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발자들이 따로 GK 서킷을 앱별로 짤 필요가 없고 더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GK EVM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프루빙 오버헤드도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연산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이
영지식 증명의 프로토콜에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 중에서도 사용하는 각자의 그 암호학적인 프로토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KGG 같은 커미먼트들은 페어링 타원곡선의 페어링을 이용하는 그런 커미먼트 스킴이고 프라이 같은 거는 이제 해시를 사용하는 스킴입니다. 그리고 IPA 같은 거는 디스크릿 로그를 그러니까 이산 로그를 사용하는 그런 스킴이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종류의 스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KGG나 I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곡선을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IPA나 KGG를 사용하는 프로덕트들이 뭐 지켓이나 스크롤, 타이코, 리니아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원 곡선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가장 도미넌트한 연산인데 그게 이제 멀티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MSM 연산입니다. 이 MSM 연산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 개의 점들을 여러 개의 스칼라와 각각 곱하고 더해서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P0부터 Pn-1 n개가 있고 스칼라도 S0부터 Sn-1개가 있을 때 S0과 P0을 곱하고 S1과 P1을 곱하고 각각 Sn-1, Pn-1까지 곱해서 이걸 다시 모두 더해서 P'이라고 하는 새로운 점으로 덧셈 연산을 하는 게 MSM 연산입니다. 이게 보통 GKEVM 같은 경우 GKEVM 서킷에서 디그리가 이 n이 보통 2의 20승 정도가 됩니다. 이런 연산들이 몇천 개가 발생을 해요. 한 블록에 대한 프루프 생성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MSM이 이런 타원 곡선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프루빙 스킴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연산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런 연산을 분산 컴퓨팅을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모티베이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GK 롤업들을 보면 유명한 롤업들이 이렇게 쭉 써놨는데 보시면 다 그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일단 메모리만 써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다 높습니다. 코어 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이유가 그만큼 연산량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최적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최적화와 엔지니어링적인 최적화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최적화의 경우에는 뭐 커미먼트 스킴이나 뭐 리커전이나 룩업 같은 데서 더 최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더 효율적인 디자인의 그런 스킴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최적화가 있고요. 또 한쪽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인데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U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뭐 ASIC이나 FPGA 같은 거를 이용해서 더 가속화를 한다거나 이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루빙을 하는데 연산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느려서 이걸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GPU나 뭐 ASIC, FPGA 같은 거를 사용해서 더더욱 빠르게 최적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티베이션은 이렇게 높아지는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를 분산 컴퓨팅을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하고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를 낮춰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MSM 네트워크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GK 롤업에서 특히나 이제 GK EVM 같은 무거운 서킷을 돌리는 GK 롤업에서는 프루버가 굉장히 높은 사양의 높은 스펙의 그런 머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GK EVM 혹은 GK 롤업의 프루프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저희의 아키텍처 MSM 네트워크를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스크롤의 그 아키텍처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뭐 L2의 구조는 기존 L2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컴포넌트가 노드 안에 있고 롤러 네트워크라는 롤러가 그냥 쉽게 말해서 프루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루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가 그 각각의 블록에 대한 프루빙 작업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서킷 자체를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 GK EVM 서킷 안에는 사실 더 작은 단위의 서킷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큰 단위의 서킷을 이제 슈퍼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슈퍼 서킷 안을 뜯어보면 뭐 EVM 서킷이라는 메인 로직이 있고 그 밑으로 뭐 auxiliary 서킷이라고 하는데 뭐 캐착 서킷, MPT 서킷, 램 서킷 뭐 이런 많은 서킷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킷들은 다 룩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룩업은 이제 이 값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룩업 테이블이라는 게 저렇게 노란색으로 존재하고요. 그 룩업 테이블에 각각 쓰여진 값들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킷들이 아래에 있는 auxiliary 서킷들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 서킷에서 원래는 이 프루버가 이 슈퍼 서킷 하나를 통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거 대신에 이 각각의 작은 서킷들을 서로 다른 프루버들에게 나눠서 분산 처리를 해보자가 저희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룩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져오긴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제일 메인 로직이 A, B, C, D, E, F를 더하는 로직이고 룩업을 위해서 각각 A부터 F까지를 미리 연산을 해놓고 이 A부터 F까지의 연산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auxiliary 서킷들이 저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지금의 룩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서킷을 쪼개는 작업 자체가 그 서킷마다 중복되는 로직들이 많고 그 서킷들 사이에서도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쪼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서킷을 쪼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개발 공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공수 대비 큰 효과는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피봇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MSM 연산, 아까 말씀드린 그런 MSM 연산들을 분산 처리를 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MSM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원곡선들의 스칼라 곱을 여러 번 하는 그 MSM 연산들이 보통 GK EVM 서킷을 돌릴 때 수천 번의 그런 MSM 연산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연산들의 코스트가 전체 프루빙 코스트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버는 이 몇천 개의 이 MSM 연산들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 연산들을 각자 다른 참여자들에게 위임해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70%에 해당하는 코스트를 위임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를 효과적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프루버가 그 발생하는 MSM 연산들을 어떤 MSM 네트워크 혹은 MSM 풀이라는 데에다가 모두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MSM 연산들을 각각 처리하는 참여자들을 크래프터라고 명명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이 모든 크래프터가 올바르게 연산을 해서 올바른 프루프가 나왔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수많은 크래프터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 연산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프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악의적인 크래프터가 있었다고 하면 그 크래프터는 계속해서 잘못된 연산 값을 제출함으로써 딜레이 어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스누퍼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누퍼는 이 딜레이 어택을 하려는 이제 멜리셔스한 크래프터를 찾아내는 참여자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크래프터 잘못된 연산을 한 크래프터를 찾아냈을 경우에 스누퍼가 크래프터 그 멜리셔스한 크래프터의 디파짓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스누퍼가 크래프터가 각각 모두 올바르게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를 통해서 프루버는 올바른 프루프를 생성해서 L1에서 accept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크래프터라도 잘못된 연산 결과를 제출했다고 하면 틀린 프루프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틀린 프루프가 생성이 되는 순간 챌린지 스테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챌린지 스테이트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디파짓을 건 모든 참여자가 스누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누퍼들이 이번 챌린지 스테이트에서의 대상이 되는 크래프터들의 연산 결과를 모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하는 방식은 그냥 이 각각의 크래프터가 연산한 연산 셋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산을 해보고 맞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멜리셔스한 크래프터를 찾은 스누퍼가 챌린지를 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누퍼가 멜리셔스한 크래프터를 찾았고 챌린지를 걸었다라고 했을 때 스누퍼가 연산한 결과는 C'이고 크래프터가 연산한 결과, 멜리셔스한 크래프터가 연산한 결과가 C라고 했을 때 스누퍼는 Verify Contract의 C'이라는 연산 결과가 맞았다라고 하는 프루프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멜리셔스한 크래프터가 자신이 연산한 결과인 C가 올바르다는 프루프를 이 Verify Contract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이 스누퍼가 해당 크래프터의 디파짓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크롤에 저희 아키텍처를 붙여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각각의 롤러들에게 각 블록마다 블록 초이스들을 할당하는 방식 대신에 MSM 풀을 활용해서 이 MSM 연산들을 모두 위임을 해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더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결과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타키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사용한 모든 머신은 다 M2 프로 맥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25승짜리 MSM 연산 셋을 M2 프로에서 연산을 했을 때 약 26초 정도가 걸렸고요. 2의 20승짜리를 돌렸을 때 이걸 멀티스레드로 돌렸을 때는 800ms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돌았고 싱글 스레드로 돌렸을 때는 3초에서 4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저희의 MSM 네트워크가 프로덕션 레벨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예측하는 예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2의 25승짜리의 MSM을 돌린 게 26초라고 했고 2의 20승짜리를 돌렸을 때 800ms라고 했을 때 이 800ms짜리 MSM 연산을 2의 5승, 즉 32명의 크래프터들에게 뿌린다고 하면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인터랙션 타임을 좀 더 고려를 해보면 우선 이 스칼라들의 사이즈가 각각 256비트고 이게 2의 20승계가 있다고 했을 때 32바이트가 되고 이걸 6,0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92GB 정도가 됩니다. 즉 이건 지금 이제 한 블록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걸 이제 10기가 bps의 네트워크 밴드위스로 가정을 했을 때 약 155초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크래프터 수에 따른
연산 시간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000명의 크래프터가 각각 하나씩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나이브하게 싱글 프루버에서 5,000초가 걸리는 것 대비 160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프로핏에 대한 얘기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벤치마크 결과가 이제 M2 프로라서 M2 비슷한 스펙의 인스턴스를 AWS에서 돌린 시간과 결과로 비용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한 블록에 대해서 토탈 1.9달러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래 그래프는 GK-싱크의 트랜잭션 데이터, 프로핏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를 예측을 해봤고 그렇게 됐을 때 뭐 근소한 차이로 일단 수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런 머신들이 이런 AWS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핸드폰 아니면 뭐 PC 이런 굉장히 하드웨어 스펙이 낮은 그런 머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유휴 리소스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비용적인 측면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입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데모는 네,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왼쪽이 저희의 아키텍처로 돌린 결과이고 이 4명이 지금 참여했는데 4명이 각각 크래프터 2개씩을 돌려서 연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2에 10승짜리 8개 셋을 돌렸을 때 4.7초 정도가 걸렸고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싱글 프루버는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29초 정도가 걸렸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크래프터가 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를 짜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아키텍처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를 매우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이렇게 낮춘 상태로도 굉장히 높은 사양의 뭐 GPU로 연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드웨어 리퀘어먼트를 낮춤으로써 프로버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이슈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휴 컴퓨팅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프루빙에 대한 그 리워드가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자체의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은 이제 인센티브 모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누퍼의 구조가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아직 이 아키텍처 자체를 프로덕션 레벨에서 테스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리소스나 좀 더 이제 리서치나 개발이 훨씬 더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더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바일로 증명하는 GK 롤업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한 팀원 모두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 또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가 너무 깔끔해서 따로 질의응답이 추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지금 발표 질의응답자가 한 분 나오셨네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구가 그 검증
증명하는 부분은 이제 가속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진행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혹시 이런 분산 컴퓨팅을 이용해서 보안성을 더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이 확장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우선 이렇게 무거운 연산들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려한 연구이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크게 고려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첨언을 하나 더 하자면 저희가 그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GK라는 게 어떤 보안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검증이 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팀에서 어떤 리서치를 했을 때 보안적인 면보다는 이미 보안이 검증된 이 솔루션을 얼마나 더 빠르게 하고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초점에 맞춰서 연구를 조금 집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한 모바일로 하는 GK 롤업팀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